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오지 않은 직접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평택에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특검하면서 하나씩.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서 비판 여론이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과거 영부인 때 이랬다 저랬다 막 이거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뭐 감당 못해요. 오빠랑 같이 연결된 게 있어요. 오빠랑 김건희 씨가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세 발의 피라고 봐요. 8월 말 9월 초쯤에는 아마 사건이 불거질 거예요. 장성철 이번엔 평택이에요. 창원이 아니라 평택. 큰 거 터진다. 비교가 안 되죠. 김건희 평택 큰 거 터진다. 충격적인데요. 경악스럽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벌인 충격적인 밀수 의혹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당시 부인인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건희 일가가 또다시 초대형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의혹 사건이 그냥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인데요.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택항에서 농수산물로 위장해 흰 가루를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일명 평택 밀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보수 성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인데요. 이미 한 언론사가 취재를 마치고 추가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는 겁니다. 장성철은 최은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배추와 마늘 사이에 의문의 흰가루를 끼워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전했는데요. 김건희와 오빠 김진호가 무마하려고 직접 움직였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철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는 별도라고 강조했는데요. 평택항 건이 따로 있다는 설명인 거죠. 두 사건 모두 실체가 확인되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파괴력이 예고되는데요. 진실규명이 시급합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을 했다. 거의 대단히 구체적으로 취재가 그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 끼우고 아니 그리고 이게 마늘 수입하고 의혹은 아주 구체적인데요. 배추 더미 안에 흰가루를 마늘 포대 속에 넣어 밀수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흰가루는 어떤 누가 들어도 특정 물질이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관세청 직원의 눈을 속이며 은밀히 들여오려 한 점은 이게 무엇을 밀수하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가족은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건데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김건희 일가의 그림자는 여전히 항만과 세관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평택항과 인천세관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두 사건이 연결돼 꼬리를 물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김건희 일가는 16개 범죄 혐의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 회피를 위한 병원 도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밀수 의혹은 그 정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진짜 시민들 손에 끌려 내려왔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 수입업체를 범죄 통로로 활용했다면 국가 물류 시스템을 조롱한 행위인데요. 세관과 검찰에 묵인이 있었다면 공범 의혹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설은 이미 제기되어 왔는데요. 평택항 밀수까지 겹치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 특혜와 비호가 이번에도 작동했다면 국민은 정의 붕괴를 다시 목격할 텐데요. 국힘당이 외치는 법치주의가 허울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 일가는 사과 없이 숨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병원 행위나 신변 이상설로 여론을 피하려 든다면 국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밀수 의혹은 국가 주권을 침해한 범죄이며 정부 권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관세청과 해경은 통관 기록과 CCTV를 원본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의혹을 키우면 조직 전체가 공범으로 낙인 찍힙니다. 검찰이 또다시 직무유기를 선택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넘어 국제 공조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밀실 거래인데요. 항만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범한 밀수 시도는 조세 정의와 통관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파면됐지만 가족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또 국힘당이 물타기 프레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물타기는 공범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보수 매체가 숨기고 외면한 진실이 폭로로 돌아올수록 언론의 재기능 회복 요구가 커지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일가 밀수 의혹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인데요. 검찰, 관세청, 국회, 언론 등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얀 가루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미 암묵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고 생각만 할 뿐인데요. 아니길 바랄 뿐인 거죠.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느냐 마느냐인데 국민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한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의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재발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힘당이 정치 테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거의 인격살인 수준입니다. 주진우 국힘당 의원의 행태가 더 기가 막히는데요. 그는 70억 재산 형성 과정을 숨기고 남에게는 910만 원 수입과 2150만 원 지출을 들이대는 중입니다. 그는 그 입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몰아세웠는데요. 2005년생 아들이 7억 원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은 은폐 중입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인데요. 남의 아빠 찬스는 물어뜯으면서 자기 아들 문제에는 침묵 중입니다. 도대체 고등학생이 어떻게 7억 원을 모았는지 궁금한데요. 주진우 의원은 해명을 회피 중입니다. 국힘당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들은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까지 국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생활을 정치 도구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런 짓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라 지적했는데요. 그의 말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렸는데요. 국민이 이런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김용태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이라며 소리쳤는데요. 국힘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비리와 특혜의 종합백화점 아닙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모렴치가 극에 달했는데요. 이런 국민 우롱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국힘당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김민석 후보자의 사생활을 캘 게 아니라 자당의 주진우 아들의 7억 원부터 캐야 하는데요. 그들의 목적이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작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임명을 무산시키려는 저열한 속셈인데요. 그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흔들려는 계산입니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이 전부인데요. 이런 정당이 국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누가 헛소리를 쏟아내는지는 이미 명확한데요. 국힘당의 민낯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권력 연장이 목표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이 똑똑히 봐야 할 때인데요. 국힘당이 벌이는 행태는 민주주의 견제가 아니라 국정 파괴 정치 테러입니다. 국힘당으로 말미암아 국민 상식이 무너졌는데요. 정치 윤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해산될 정당, 국민의 짐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가 아주 그냥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첨예하죠.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 그 핵심 내용이 뭔지, 또 그 의미는 뭘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히 이제 모친 최은순 씨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알려진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있잖아요. 아, 네네. 고업체요. 거기 통해서 이른바 하얀 가루를 밀수하려다가 평택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의혹입니다. 하얀 가루요? 아, 네, 자료에 따르면 배추나 마늘, 이런 농산물 사이에 숨겨서 들여오려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에서 이게 기존에 알려진 다른 세관 사건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거랑은 별개다. 이건 평택건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 또 다른 사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랑 오빠 김진호 씨가 이 사건 터지니까 이걸 좀 무마하려고 직접 움직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와, 만약 사실이면 이게 단순 밀수 시도를 넘어서는 건데요? 네,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자료를 보니까 한 언론사가 이미 취재를 상당히 진행했고 추가 자료 같은 거 확보되면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 아, 곧이네요.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와요.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 밀수, 이걸 넘어서 혹시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아니면 세관 시스템 자체를 농락한 거 아니냐. 시스템 문제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는 뭐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뒤를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뭐 16개 혐의로 특검 조사 앞두고 있는 김 여사 측이 또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그 하얀 가루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랑 같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아, 과거 정권 인사 관련 의혹도 이렇게 큰데 또 동시에 지금 현 정부의 인선 과정, 이것도 정말 시끄럽습니다. 네, 만만치 않죠.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인데요. 국민의힘 특히 그 주진우 의원이 아주 그냥 공격 선봉에서 모양새요. 네, 주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주 의원이 막 공격하니까 뭐 칭화대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증여세 낸 내역 같은 거 이런 자료를 먼저 공개하면서 방어하고 있어요. 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주진우 의원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 예를 들면 뭐 70억 원대 자산이라든지 또 미성년 아들이 7억 원대 예금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할아버지 찬스 논란이죠. 네, 그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 토지 관련 의혹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막 제기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양쪽에서 서로 내로남불 않냐 이런 비판이 아주 격렬하게 오가려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의원에 대한 이런 공격을 두고 메신저 공격이다, 본질 흐르기다 이렇게 방어하는데요. 이 자료 제공자는 그 점을 비판하면서 그게 국민의힘이 과거에 보여왔던 태도랑은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제 주 의원이 김 후보자를 뭐 비리백화점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럼 주 의원 자신이나 국민의힘은 과연 깨끗하냐? 먼저 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도 있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 이런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정치 공세가 좀 도를 넘은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이 공방을 정치 테러, 국정 파괴 수준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정치 공세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뭐 그런 게 자료에 좀 있나요? 자료는 이걸 단순한 후보자 검증 차원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자체를 좀 방해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행위다 이렇게 분석하니까 그런 강한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배경이. 네. 뭐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거의 뭐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정쟁만 하는 모습이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 결국은 전직 대통령 가족의 어떤 중대 범죄 의혹 그리고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이 극한의 대립, 한국 정치의 두 가지 굉장히 폭발력 있는 단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양쪽 다 결국은 투명성, 책임, 그리고 공정성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하고 좀 민감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나 반박, 또 치열한 정치 공방의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당신은 현재 한국 사회와 이 정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